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어떤 거죠? 스마트 팩토리는 제조 공정 단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분석의 단계까지 공장을 말 그래도 스마트하게 관리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거에 따른 이제 교육 과정을 저희 이곳 연수원에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강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스마트 팩토리란 어떤 것이죠? 예, 근로자와 CEO가 상생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로자들은 보다 일을 편리하게 생산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요. 당연히 CEO는 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이러한 업무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어떤 거죠?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다른 회사도 그러고 아마 저희 회사도 거의 동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스템이 많이 개발이 되고 구축이 되면서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회사에서 고민은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데이터는 쌓이는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우리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아마 경영진 입장에서는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이제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MES라는 시스템을 구축을 이미 2017년도에 했기 때문에 데이터는 많이 쌓이고 있는데 이걸 활용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민 가운데 저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도 이미 구축했을 뿐더러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많은 방법을 찾아본 가운데 이제 찾아오게 됐거든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차별에 대한 경쟁력을 위해서 어떻게 내 것으로 활용할 것인가가 그게 포인트인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번 프로그램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전망은 어떤가요? 스마트 팩토리는 향후 전망이 너무너무 인원 수요도 많고 또 공장에 대한 수요의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이제 머스트 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의 전망은 어떻게 되세요? 전체적으로 크고 작은 분야의 여러 요소에서 전반적으로 다 접목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의 일련의 과정에서 그 크고 작게 다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전망은 어떨까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될 과정 중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장 그러면은 결국은 생산력을 많이 높여야 되는 게 기존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이미 그 시대는 지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현재 있는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하고 거기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빨리빨리 판단해서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 게 차별화된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많은 회사들이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쪽으로 꼭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네. 교육 과정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제조 공정 라인에 대한 설명서부터 제가 담당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까지 공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현장의 상황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아주 재밌는 과정들로 유익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혹시 회사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는 이제 팜에이트라는 회사입니다. 국내 이제 샐러드 생산이 이제 제대로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또 이제 자회사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먹거리에 대한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의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스마트팜을 어떤 보급을 통해서 농가의 이익도 증대시키고요. 보다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의 회사를 소개시켜 주실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이제 주식회사 도아드림인데 저희는 거위털, 오리털 이분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회사 규모는 작지만 우리나라 유통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충고류의 꽤 많은 부분을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마트, 백화점, 온라인 이렇게 좀 유통 채널이 다양하다 보니까 품목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재고 관리하고 신상품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게 복잡해요. 그리고 한계가 있거든요. 사람이 그냥 엑셀로 한다는 것도 그렇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데이터 관리를 통해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도 2017년에 MES 구축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드웨어도 좀 개편을 해나가고 그랬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더 저희 회사가 말 그대로 스마트한 공장으로 해서 다른 회사보다 좀 더 경쟁력을 갖추고자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예측을 찾아서 남들보다 데이터 쪽에서 이미 좀 경쟁력을 좀 갖추고자 그렇게 노력하는 회사입니다. 이곳에 오셔가지고 배우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접근 방식이 보다 과거의 그런 그 툴을 활용하기보다는 최신화된 툴을 활용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접근에 대한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이제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으셨나요? 시스템은 이제 저 소프트웨어적인 거고 이제 공장은 하드웨어적인 건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이게 서로가 잘 결합이 돼서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공장을 통해서 이제 시스템을 우리가 얼마나 하드웨어하고 잘 결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얘를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많이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보완을 하신 건가요, 지금? 예, 해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을 이제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배우러 오시면 좋을까요? 첫째는 과정이 어느 정도 일정이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회사에 처한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하셔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됐어요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참여하시면 여기 잘 되어 있는 질 좋은 강사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원포인트 레슨을 통해 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부분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상황 파악을 하고 그렇죠. 오는 게 오시기 제일 좋습니다. 이곳에 오시기 전에 이제 어떤 거를 배우겠다라고 이제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예. 혹시 오실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셨나요? 예, 지금 저희 회사에서도 그 스마트 공장에 대한 프로젝트를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어떤 전반적인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지 보다 좋은 성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좀 중요하고 어떤 부분을 보다 챙겨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여기 교육을 받으러 오시면서 예, 혹시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요? 사실 이제 회사에서 이제 고민은 뭐냐면 이 데이터가 사실은 좀 남한테 노출시키기는 좀 꺼리는 그런 데이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데이터인데 이거를 남한테 막 오픈시키기가 못하잖아요. 또 전문가한테 보여준다 그랬다고 이 사람이 우리 회사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해서 우리 쪽으로 원하는 건 가르쳐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까라는 방향을 잡고 자 그런 가운데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지금 할지 말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스마트 공장을 도입을 해야 되는 거는 뭐 기본적인 것은 공장하신 분들은 하셔야 되는 의무 사항이 이제 돼버렸고요. 그 의무 사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중소벤처 스마트 연수원에서 아주 잘 손을 잡고 A서부터 Z까지 하나씩 컨설팅도 해주시고 심화 과정도 해주시고 필요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도 없으시고 효율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 팩토리를 하고 싶은데 고민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우선 염려만 한다면 그 어떤 스타트 시작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지원 어떤 사업이 많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업에 먼저 문을 두드리고 한번 상담도 받아보시고 그 어떤 실제적인 성공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고 접근한다면은 저희 지원 요소를 보다 많이 확인을 하시고 회사에서 이제 받는 그런 이익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스마트 팩토리란 말이 사실은 이제 저희 세대라고 그래야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게 좀 낯설은 단어이고 좀 어렵게 느껴지고 쉽게 해결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막상 이제 저도 시작할 때 그랬는데 막상 해보니까 쉽지는 않지만 또 해야 되니까 또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려울 것 같지만 자꾸 이제 이런 또 정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이렇게 해주니까 적극 참여하고 결국은 우리 숙제는 남이 해결해 줄 수 없거든요. 내가 해결해야 되고 회사에서 해결해야 되니까 참여하다 보면 최소한 내가 100을 원하면 100을 다 하진 못해도 최소한은 방향을 찾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어느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배우신 걸로 인해서 현장에 적용했을 때 어떤 것이 도움이 될까요? 너무 어렵게 접근하기보다는 가령 직원들이 퇴사자들이 많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빅데이터로 계속적으로 누적해서 관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정량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성적인 부분들도 범주화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해를 하고 회사 차원의 뭐 복리후생이라든지 면담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추가적인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바로 뭐 접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조금 좁게 해서 실용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을 고민해 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가르쳐 주시면서 좀 어떤 보람을 좀 느끼시고 보람이요? 네.
첫째는 회사의 수율이 좋아지셨다 하는 분도 계시고,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제 교육을 통해서 관련된 전문 자격증도 획득하시고 그것을 갖다가 실제로 자기 공장에다가 도입을 해봤더니 이러이러한 점들이 올라갔습니다 라고 거꾸로 컨설팅 의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너무 좋죠, 제 입장에서는. 예. 저희 충청연수원에서는 스마트 공장을 도입했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위한 성공 전략이나 추진 전략,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방법 등을 하루로 끝내는 하루 완성 과정이 있습니다. 또한 충청연수원에는 미니 자동차를 생산하는 스마트 공장 배움터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라인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비전 검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 밖에 트레이너 키트를 활용한 PLC 과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연수원을 찾는 재직자분들이 늘고 있는데 분들에 오셔서 스마트 공장 배움터 제조라인 체험도 해보시고 도입 전략을 확실하게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코로나로 코로나, 힘드신 예. 분들에게도 예. 추천해 주세요. 아, 우리 저기 벤처 여기 연수원에 저기 잘 돼 있어요. 그 동영상 부분들이요. 동영상 부분들에 대한 과정을 조금 습득하시거나 그다음에 뭐 통계교육원 사이트나 기타 등등등을 갖다가 지금 온라인에서 수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차분히 올리시면 어렵지 않으세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이 연수원 시설 잘 활용만 해주시면, 시간만 내주시면 됩니다. 돈을 받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공짜로 아주 잘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